방위사업청은 3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최종 조립을 시작한다. 최종 조립은 제작 완료된 전방동체와 준활계,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는 작업이다. 지난달에는 KF-X에 탑재될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이 출고됐다. KF-X 시제기는 2015년 12월 말부터 개발됐다. 시제기는 내년 상반기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 완료된다.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우리 공군의 최강 전투기인 F-35의 스텔스 전투기보다 다소 크다. 쌍발 엔진을 탑재하며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속력은 시속 2200km이다. 비행 속력은 마하 1.6인 F-35E보다 다소 빠르지만 스텔스 기능은 없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고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KF-X 사업을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KF-X의 초석 T-50 훈련기, 그 뒤엔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 목숨 바쳐 만든 국산 전투기. 1992년 탐색 개발이 T-50의 첫 발걸음, 미국 로키드 마틴이 기술 지원 맡았지만 짧은 일정에 성공하면 정취지겠다. 개발팀, 세계 최초 3차원 컴퓨터 설계, 모형 제작 생략 보잉도 기술력 인정, 연구원들 휴일 반납 2명 과로로 순직, 2003년 세계 12번째 초음속 비행 성공. 미국이 기술 전수를 거부해 아예 처음부터 우리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가 최근 출고식을 갖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ESA 레이더는 1000개의 모듈로 표적을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X의 전방과 중앙 동체 뼈대인 벌크헤드, 좌우로 뻗은 큰 날개인 주익을 조립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KF-X 시제기 개발에 본격적인 막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만약 예정대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내년 상반기쯤 시제기 1호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얼마 전 카이와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으로 국산 TA-50 블록이 20대와 군수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외국산 훈련기를 사용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까마득한 기억으로 남았을 정도로 국산 훈련기의 위력은 높아졌습니다. 사는 게 싸다 주장에도 공군 KF-X 개발. 결과만 얘기하니 쉬워 보이지만 사실 국산 전투기 개발 과정은 무척 험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측연구기관은 2013년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개발은 해외 구매 대비 2배의 고비용이 소요된다. 잘못되면 정부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할 수 있다며 KF-X 개발을 대놓고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 개발한 완제품 가격이 훨씬 싼 것은 맞습니다. 그냥 외국 전투기를 사오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군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송택환 공군본부 준장은 토론회에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면 개조와 개발이 쉽고 신속한 군수 지원이 가능한 데다 운영비도 줄일 수 있다. 국내 항공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을 중단하고 국내 개발로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올해와 내년 그 중간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을 원하는 공군의 신뢰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최초의 국산 초음속기 T-50 개발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20일 공군과 카이에 따르면 골든 이글이라는 별명을 얻은 T-50 개발 사업은 카이의 전신인 삼성항공이 1992년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하는 것으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을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TA-50 블록이 훈련기와 블랙이글스로 유명한 T-50B가 모두 이 기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FA-50 경공격기도 이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개발사는 1997년부터 공군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T-50 개발에 나섰습니다. 미 로키드 마틴 기술진 불가능한 개발. 당시 기술 지원을 위해 한국에 파견된 미국의 로키드 마틴 기술진은 지내 10년도 되지 않는 개발 일정에 대해 손에 장을 쥐지겠다는 한국식 농담까지 던지며 고개를 젓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인원을 대폭 충원하지 않으면 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덮쳤습니다. 1달러당 900원이던 환율이 1개월 만에 2,000원으로 올라 개발 비용이 폭증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연구팀은 알아서 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당시엔 모든 항공기 제조사가 실물 모형부터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3차원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을 설계 전 과정에 적용해 실물 모형 제작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참관차 방문한 미국 보잉 관계자는 CATIA를 만든 다수보다 더 CATIA를 잘 활용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에 8개월이 줄었습니다. 개발팀은 모든 휴일을 반납하고 월화수목금금금 근무했습니다. 명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 연구원 2명이 안타깝게 과로로 순직했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설계 점검 조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팀원의 코에서 코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코딱지 팠냐? 고웃어 넘기고 대수롭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 연구원은 몸이 아파도 쉬는 사람이 없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저 한 명이 빠지면 더 힘들 동료 생각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도 있었습니다. 착륙장치를 공급한 프랑스 개발사는 철야 근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국 연구팀에 시달려 사직서를 쓴 인원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양사 기술팀은 회사 앞 나무에 목을 매일 각오로 납기를 맞추겠다는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과격한 다짐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건 초음속기 개발. 시제기 개발을 마치자 목표 기간에서 다시 4개월이 단축됐습니다. 로키드 마틴 측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여겨본 이부 연구원은 아예 합동 전폭기 F-35 개발을 위해 데리고 갔습니다. 한일 월드컵 4강 진출로 국민들의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던 2002년 8월 시제기 초도 비행은 조광재 중령이 탑승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사고나 실패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야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행 행사를 가졌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마하 2.0으로 세계에서 12번째로 국산기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고생이 떠올랐는지 개발팀은 환호성을 지르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도 비행을 한 조중령은 이후 공군본부 감찰실장, 공군 군수사령관 등을 역임하고 올해 공군 소장으로 전역했습니다. 공군은 고난과 노력, 성공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 개발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다수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목숨을 걸고 만든 전투기 기술이 KF-X로 꽃을 피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길 기원합니다. 다음, 한국군의 현무이 사탄도탄 미사일 발사 차량. ADD와 군 당국은 현무이 A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형인 현무이 B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북한 특수부대의 현무 발사차 무력화 시도 등에 대응하고자 발사체의 방탄 및 화생방 방호 성능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걸프전 당시 미국과 영국 특수부대가 59경 대물 저격총으로 이동식 스쿼드 미사일 발사대를 무력화한 전문이 있고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들은 방탄 캔 및 캐니스터 없이 미사일을 외부 노출형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특수부대를 이용한 무력화 시도에 취약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적절한 선택이었다. 당시 K912-915 기반 차량은 방탄 모델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현무 발사대를 개발 및 생산한 두산 DST가 직접 차량 개발에 착수하여 2009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하였고 2013년 국군의 날 행사에 현무이 발사차로 공개되었다. 2017년 9월 28일에 있었던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현무이 발사차 버전만이 아니라 현무3 발사차 버전으로도 공개되었는데 실제로 이 차량은 2013년 국군의 날 행사보다 1년여 앞선 2012년 4월에 공개한 현무 미사일 발사 시범부터 이미 현무3 발사차로 등장하였다. 두산 DST가 자사의 차륜형 장갑차인 블랙폭스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하였으며 방탄 설계된 캡에 냉난방을 겸한 화생방 방호 장치와 ABS, 런 플랫 타이어, CTIS 등을 적용하였고 최고 속도 100kmh와 60% 종경사 등판 능력을 갖추었다. 그 외 엔진과 변속기 등 세부적인 사양은 알려진 바가 없다. 특무 차량 K239의 특무 다연장 로켓 차량은 현무이 3 발사체의 축소형인 한화 디펜스의 8곱하기8 차량이며 두산 인프라코어 DV11K 6기통 450마력 디젤 엔진 엘러선 4500SP 자동 변속기 조합의 파워팩을 갖추고 80kmh의 최대 속도와 종경사 60% 흥경사 20%의 등판 능력이 있다. 더불어 ABS와 런플랫 타이어, CTIS를 적용하였으며 캡과 주요 장비는 방탄으로 설계하고 냉난방 및 화생방 방호 능력을 갖추어 승무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였다. 승무체계는 발사차인 K239L과 탄약운반차인 K230VT를 전력화하였으며
K230V 탄약 운반차는 로켓 한 보드 리세트를 적재할 수 있고 인양 능력 2.5톤의 유압 크레인을 장착하여 신속한 탄약 적하역과 재장전을 지원한다.